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김정은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지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군인으로 살다가 탈북한 사람이죠. 오늘은 제가 그 암흑의 세계에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북한에서 저는 육군 소자로 복무했습니다. 높은 군 간부로서 특권층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좋은 음식, 좋은 집, 권력이라는 보호막까지. 겉보기엔 부러움 받을 만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동전의 앞면일 뿐이에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 그것이 바로 공포였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권력은 곧 감시와 통제를 의미해요. 당신이 누리는 특권만큼 당신을 옥죄는 올가미도 그만큼 질겨지는 거죠. 저는 출세를 거듭할수록 이 체제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됐어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 비판과 토론은 허락되지 않는 절대 권력,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현실 앞에서 저는 점점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죠. 양심은 날이 갈수록 저를 괴롭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호의호식하는 내 모습이,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한 채 특권을 누리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죠. 하지만 눈 감고 귀 막은 채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던 세상. 저 역시 그런 현실에 길들여졌던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랜 전후이자 가장 믿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처형당한 거예요. 그의 유일한 죄목은 비판적 발언이었죠. 김정은에 대한 의구심을 입 밖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그날의 광경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형장으로 끌려가며 절규하던 친구의 모습, 총살 명령이 떨어지자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순간까지 섬뜩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이 세계에 대한 환멸과 공포에 휩싸였죠. 이게 우리가 지켜온 체제의 실체구나. 여기선 한 사람의 목숨조차 믿음과 의리 앞에선 하찮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구나. 친구는 죽어갈 때까지 외쳤어요.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야?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옳은 거야? 처형당하기 직전 저를 똑바로 바라보던 그 눈빛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동자였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의 쇠사슬에 매여 살아야 하는 걸까? 진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고 의문을 품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세상이 과연 옳은 걸까? 하루하루가 혼란과 번뇌의 연속이었어요. 얼마 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북한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안기관이죠. 보위부 간부로 일하면서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감시와 처벌, 고문과 처형으로 점철된 숨막히는 공포정치의 현장 말이에요. 대학생 한 명이 외국 영화를 몰래 시청했다는 이유로 잡혀와 신문을 받았어요.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나는 죄가 없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절규하던 청년.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죠. 어떤 사회에선 영화 한 편 봤다는 게 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참혹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걸까? 지옥 같은 일상이 계속됐어요.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 시시각각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세계.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했죠. 권력의 맛을 보면 결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법이에요.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누리는 특권의 달콤함에 중독되는 거죠. 하지만 양심은 좀처럼 잠들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진실에 눈 감은 채 살 순 없다는 깨달음이 저를 옥죄어왔어요. 체제의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던져진 숙명적 질문이었죠. 결국 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차라리 자유를 찾아 죽는 게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가족과 작별하고 모든 걸 버려야 하는 숨가쁜 도주.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특권과 억압,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도 존재하는 거겠죠. 죄악과 부역의 세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놓지 않으려 애썼던 지난날들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폭정에 침묵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모욕하는 일이란 걸 깨달은 거죠. 비록 그 깨달음의 대가가 참혹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오롯한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진정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때론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 앞에서 눈 감아선 안 돼요. 저에게 있어 탈북은 단순히 지리적 탈출이 아니었어요. 내면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했죠. 충성과 공포로 물들었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이었달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해요. 주어진 굴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따르며 말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그런 용기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내면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북한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일은 정말 철저하고 치밀해요. 주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게 체제 유지의 비결이거든요. 특히 제가 일했던 선전선동 부서는 이 거대한 기만 체계의 중심에 있었죠. 북한의 선전선동은 김씨 왕조의 우상화부터 시작돼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 북한 사회에서 그들은 신적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부터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그들에 대한 맹목적 숭배로 점철되죠. 이게 바로 유일사상 체계라는 북한식 통치 이념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그런 우상화 작업에 그럴듯한 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라디오, 신문, TV 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총동원되죠. 가짜 경제 성과를 날조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연출하는 가면극의 연속이었어요. 스문의 시간 쉴 새 없이 틀어대는 선전방송, 벽마다 가득 채운 선동 구호들, 눈뜨고 감기 힘든 세뇌의 도구들이 즐비했죠. 하루는 어느 협동 농장에 취재를 갔어요. 농장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한 촬영이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말이에요. 협동 농장은 말 그대로 폐허더군요. 감자 몇 개로 연명하는 농민들, 썰렁하게 비어있는 축사와 곡간들, 도저히 선전용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린 주민들을 총동원해 거짓 연출을 시작했죠.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끌고 와 축사를 메우고 겉만 번지르르한 곡식들로 창고를 채웠어요. 농장원들에겐 그나마 제법 보이는 옷가지를 나눠주고 배역을 주어 연기시켰죠. 한편의 연극을 찍는 것 마냥 허구의 풍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식의 날조된 선전영화가 연일 방송을 타는 걸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꼈어요. 기근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번영의 그림자만 그려내는 이 위선과 기만의 세계에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체제에 충성하라는 압박은 갈수록 강해졌지만 그럴수록 저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외국 영화를 몰래 유포한 혐의로 한 청년이 공개 처형된 거예요. 그 청년은 중국에서 들여온 할리우드 영화 몇 편을 친구들과 함께 봤다는 이유로 체포됐죠. 신문 과정에서 그는 외부 세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반역자라는 판결이었어요. 무자비한 공개 처형으로 말이죠.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청년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며 절규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총살 명령이 떨어지고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순간까지 그날 광장에 머무른 건 공포에 질린 군중들과 시퍼런 주검뿐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전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아가는 걸까? 눈과 귀를 막은 채 거짓을 진실이라 믿으며 의문조차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으로 진실을 제갈 물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건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이는 독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북한의 통제는 주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요.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 심지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을 품어야 할지까지 그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검열받는 세상인 거죠. 스문의 시간 감시 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지배하려는 통제예요. 저는 그 공포의 체계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죠. 주민들에게 허울 좋은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그들의 희망마저 걸러내는 나날의 연속. 양심은 매일 제게 속삭였어요. 내가 틀렸다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속삭임을 애써 눌러야만 했죠. 숨 쉴 틈조차 없는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진실을 덮으려는 궁색한 노력들, 숨통을 조여오는 감시와 통제에 짓눌린 채 버텨내야 했던 나날들. 제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죠. 이 지옥도를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끝없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제 곁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저항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생각을 통제한들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끄집어낼 순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하에서 고개를 드는 작은 비판의 목소리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들의 용기,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아무리 암흑이 짙어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그건 진실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한 자유의 의지는 그 어떤 억압으로도 결코 짓밟을 수 없죠. 겉으론 복종하는 척하지만 내면의 저항은 언제나 살아 숨쉰다는 걸 절감하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됐죠. 통제와 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실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으리라 믿게 됐죠.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내 모든 걸 버리고 달아난다는 건 말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요. 가족과 작별해야 했고 죽음의 공포도 감내해야만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청년의 외침이 맴돌았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우리에겐 자유와 진실을 갈망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건 결코 삶이라 부를 수 없는 노예의 시간들일 뿐이에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두렵고 막막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선정과 선동, 통제와 감시로 점철된 세계, 그 어둠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제 삶을 진실 찾기에 바치려 해요. 세뇌와 억압의 사스에 묶인 채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길잡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 서로의 손을 잡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만과 공포의 장벽에 금이 가고 억눌렸던 진실이 수장밟게 드러나는 그날, 저는 그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네요. 우리 모두가 마음껏 숨쉬고 자유롭게 사유하며 진실 앞에 당당히 서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북한에서 그 지옥의 참상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라는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말이죠. 인권은커녕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 그곳이 수용소의 민낯이에요. 한 번은 보위부 간부들과 함께 어느 수용소 시찰을 간 적이 있어요. 철조망과 경계병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선 짙은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죠. 수감자들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부서질 듯 야윈 몸뚱이들이 해골처럼 뼈만 앙상했어요. 고문의 상흔과 노역의 멍울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에선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의 죄목은 뭐였을까요? 저 역시 수감자 명단을 받아 살펴보는 게 임무 중 하나였죠. 하지만 죄명과 형량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농담 몇 마디로 보위부에 잡혀갔다는 기막힌 사연도 있었으니까요. 온갖 사소한 구실을 엮어마니늘 잠재적 죄인으로 내모는 이 광기 어린 체제에서 그들은 권력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적대분자 집안이라는 딱지로 수감된 아이들의 처지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집안 어른들의 죄를 대물림에 고통받는 꼬마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낙인을 받고 이 지옥에 떨어진 그들에겐 인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죠. 유치원 갈 나이의 아이들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칼바람 부는 겨울에도 얇은 옷 한 장만 겨우 걸친 채 벌벌 떨어야 했어요. 아이들의 눈에선 순수함은커녕 공포와 절망만이 피어올라 제 가슴을 후벼 팠죠. 끔찍한 건 수용소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을 꿈꾸거나 반항이라도 했다가는 무자비한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온갖 고문 끝에 치르는 비참한 죽음, 철창에 갇힌 가족들이 눈물로 바라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이 바로 수용소의 일상인 셈이죠. 두 번 다시 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만드는 공포정치의 극치라 할 수 있어요. 관리소에 한 번 들어가면 좀처럼 살아나오지 못해요. 굶주림과 질병, 비인간적 노역으로 수감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갔죠. 이름 대신 수감번호로 살다가 한 줌새로 사라지는 존재들, 그들의 흔적은 철저히 말살되고 그저 통계의 숫자로만 남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북한이 감추어 애쓰는 죽음의 수용소, 그 참혹한 실체예요. 수용소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살인적 기계의 부품이 되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빼앗을 작정일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폭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제 삶의 온전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비극을 끝내는데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북한의 수용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요. 그건 인간 존엄성의 말살이자 반인륜 범죄의 극단이에요. 통제와 감시, 공포로 주민들을 짓누르는 폭압의 상징이기도 하죠. 체제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낱 톱니바퀴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감옥의 민낯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수용소 바깥의 삶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지는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 역시 자유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감시와 통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숨 막히듯 살아가는 그들에겐 행복이란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에요. 농촌으로 식량 배급을 나갔을 때의 풍경이 잊히지 않아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는 아이들,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노인들까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궁핍이 만연한 현장이었죠. 배급 물자를 받으려 길게 줄 선 주민들의 모습에선 절망만이 읽혔어요. 체제에 철저히 예속된 신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말이에요.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은 정말 암담했죠. 90년대 중반 대기근으로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길가에 시체가 즐비했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 채 눈 감아야 했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권은 이를 철저히 숨기고 외면했어요. 오히려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체제 결속을 다졌던 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한 번은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가족이 마지막 강냉이 한 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더군요. 움푹 꺼진 눈과 앙상하게 드러난 뼈. 죽음이 코앞에 닥친 사람들의 절규가 멍하니 귓가를 맴돌았어요. 배고픔에 못 이겨 풀뿌리라도 찾아 뜯어먹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인간의 존엄은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에요. 억압과 기아, 공포와 죽음이 만연한 일상, 인권이 짓밟히고 자유는 원천 봉쇄된 절망의 땅.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체제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에 묶인 채로 말이죠. 저 역시 이런 현실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불편한 진실에 눈 감은 채 특권층으로 살아왔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 길만 찾아 헤맸던 저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떳떳하지 않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북한의 암울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수용소와 북한 사회의 참상은 한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자라난 절망과 고통의 결실이에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압받고 짓밟히는 북녘 동포들의 아우성에 더는 귀를 닫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겠죠. 하지만 작은 관심과 연대의 움직임이 모여 기적 같은 해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일, 결국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변화를 이끌어낼 거예요. 안개 자욱한 절망의 땅에서 언젠가 자유의 새벽이 밝아오리라는 희망 말이에요. 이에 저는 다짐합니다. 북한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낱낱이 증언하고 자유를 향한 북녘 동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노라고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길에 몸을 던지겠다고요. 이 험난한 싸움 끝에 평화와 자유의 꽃이 만개하리라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억누르는 공포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당당히 세상의 빗속을 걸을 그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절망과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고된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들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지옥 같은 현실에 짓눌려 살면서도 서로에게 위안을 건네고 연대하려 애썼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절망의 터널을 버텨내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수용소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빼앗긴 자유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끔찍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동료를 걱정하고 없는 살림에도 나눔을 잊지 않는 수감자들까지 체제가 만들어낸 비정한 조건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대의 정신. 그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었어요. 또 지하에서 은밀히 저항의 씨앗을 틔우려 했던 움직임도 있었죠. 금지된 남한 드라마를 몰래 공유하고 외국 정보에 눈 떠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선 변화의 희망이 엿보였어요. 비록 작은 행동이라도 진실에 다가서려는 용기, 그건 아무리 억압이 심해도 꺼지지 않는 자유의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달까요? 무엇보다 가족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굶주림에 지쳐가면서도
자식에게 마지막 밥 한 술을 떠주는 어머니, 고문으로 만신창이 된 아버지를 부축하는 아들의 헌신까지 닥친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버텨내는 가족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죠. 피로 맺어진 유대감 앞에선 그 어떤 포갑도 무릎 꿇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지하 교회 활동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신앙은 엄격히 금지됐지만 어둠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 모임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는 신도들의 간절함이란 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저항정신이었달까요. 절망의 늪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버텨내는 모습들은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았어요. 희망은 의외의 곳에서도 피어올랐어요. 궁핍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부터 장난기 어린 농담으로 동료들을 북돋웠던 노동자들까지 그런 작은 행동들 속엔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마음의 저항이 서려 있었달까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의 발현 같았어요. 제가 만난 평양의 한 대학생도 잊히지 않네요. 수업 시간에 은밀히 반체제 삐라를 돌리다 적발된 친구였죠. 고문에 가까운 신문에도 그는 용기 있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회유와 협박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더군요. 체제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그 모습에선 한 사람의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절감하게 됐죠. 북한에서의 저항은 고독하고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어쩌면 한 줌 재로 사라지는 게 신세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신념을 간직한 채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투쟁이지만 언젠가 북한의 자유의 새벽을 가져올 씨앗이 되리라 믿어요.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도 그들은 내일을 향한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그 불씨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라도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들을 기억하고 응원해야 해요.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유의 열망,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들의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시대를 뒤흔드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저항정신으로 무장한 개개인, 연대와 사랑으로 넣는 가족들, 절망을 딛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북한 사회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자유와 희망의 불씨들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펴나가야 할 때예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연대가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북한에서 맞닥뜨렸던 따뜻한 손길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양심의 빛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 해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바로 그 희망의 씨앗들로부터 싹튼 열매라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북녘 동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작은 저항의 힘을 보태는 일을 멈추지 않으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일 때 아무리 깊은 절망도 희망의 빛으로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북한 사회에선 새로운 내일을 향한 씨앗들이 트고 있어요. 그 연약한 움직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군복을 벗기로 결심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망령든 체제의 하수인으로 살 순 없다. 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모독하는 일이란 걸 절감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죠. 가족과 작별해야 하는 아픔,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는 바로 양심의 죄책감이었어요. 잘못된 현실을 알면서도 눈 감은 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굴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소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진실을 좇는 길을 포기하긴 싫었거든요.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달까요. 친구의 처형 앞에서 느꼈던 번민과 각성, 그걸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다짐했죠.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컸어요. 눈물로 붙잡는 아내와 어린 딸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웠죠.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 믿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 헤매는 게 이 굴레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될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탈북 계획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도박이었어요. 조금의 방심도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경 경비의 허점을 노리고 자맹 경로를 탐색하는 건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건 또 다른 간첩전이나 다름없었어요. 드디어 D-Day를 맞았죠. 한밤중 국경을 향해 달리는 내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저 멀리서 총성이 울려 퍼질까, 개마고원의 칼바람에 발각될까, 전전긍긍하던 순간들,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이에요. 탈북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중국 등지에서 숨어 지내며 쫓기는 신세, 남한행을 갈구하며 동남아 오지를 전전하던 시간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잡히면 공개 처형, 어디로 튈지 모를 위험천만한 강 건너기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고비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버려진 화물칸에 숨어 타던 기차, 어둠을 뚫고 이어진 도보행군까지 숱한 고비 끝에 드디어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통째로 걸고 쟁취한 자유라는 이름의 선물. 지난 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큰 허전함도 밀려왔어요. 총알 세례를 뚫고 살아남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달까요?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 동포들, 여전히 탄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떠올리니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하고 자유를 위해 싸워나가는 이들의 목숨을 대신 외치기로 한 거죠. 블로그와 SNS를 통해 강연회와 인터뷰 등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북한의 참모습을 깨닫고 변화의 바람을 함께 일으켜 주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두렵고 버거운 길이었어요. 살인적인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고 종종 북한 정권의 위협에 가슴 철렁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놓을 수 없었달까요? 작은 촛불 하나라도 꺼트리지 않고 내일의 북한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자유를 향한 여정을 이어오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주한 건 결코 개인의 싸움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와 부단한 노력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됐고 지금껏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절규예요. 북녘 땅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2,500만 동포들의 명줄과 직결된 절실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싶어요.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야 했듯 북한 인권 개선의 길 또한 멀고 험난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신념과 간절한 열망이 있는 한 결코 좌절하지 않으리라 믿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자유와 권리들, 북녘 동포들에겐 여전히 간절한 꿈으로 남아있어요. 숨 쉴 권리, 사랑할 권리, 꿈꿀 권리, 지극히 평범한 그 소망들을 되찾아주는 일, 우리가 함께 짊어질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탈북이라는 선택은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진실을 좇는 길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 신념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북한 동포들의 편에 서서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의 씨앗들이 만발하는 그날, 해방과 평화의 꽃이 이 땅에 가득 피어나는 평화통일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네요.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뎌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요. 감사합니다.